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보합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의 상승보다는 파란불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하게 기울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매수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 혹은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만 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실시간 특징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특징주로 시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우상향 순항 중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참 이번에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보고 나서 많은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주가가 턴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바닥 신호라고 해석해서 그런 건지 턴어라운드 기대감의 배경,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의 이러한 주가 방향 또 분위기 현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갖고 계시다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꽤 채팅방에서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최근에 사셔서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솔직히 그렇게 매매하기 만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쯤에 잘못 팔지 않으면 또 내려가는 대표적인 상황이고요. 맞아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OLED 수율 잡는 것과 그리고 또 LCD 아직까지 이쪽은 못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패널 가격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2019년도 넘어서 코로나19 때는 그래도 패널 가격들 특히 TV 많이 산다, 집에서 TV 본다라는 쪽에서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혜를 좀 톡톡히 받았는데 그 이유는 또 재미가 없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올해도 아마 예상은 적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관건인데 그 중에 하나 1월 달에서 이제 2월 달로 넘어오는 지표를 보다 보니까 LCD 패널 가격이 드디어 덜 빠집니다. 이제 안 빠집니다. 네. 좀 약간 보통 이제 플랫한 수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게 그러면 이제 아마 지표들은 소비 심리부터 또 이어지고 있는 TV 판매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적자폭 많이 줄을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반응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항상 LG 디스플레이의 반등은 출발은 공매도 청산이 합니다. 네. 그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LCD와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더 이상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적정 가격도 올라오게 되면 정리가 맞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OLED죠. 시장은 그쪽을 계속 보고 있고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서 OLED 라인 가서 탕정 라인 가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OLED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챙기기 전략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서 LG 디스플레이의 아직 OLED 쪽은 조금 더 속도가 나가는데 좀 더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향과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노트북을 바꿔보려고 이제 가전 판매 시장에 가봤는데 네. 대다수의 제품은 다 OLED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전시되어 있지 않은 좀 저가형 모델이 있습니다. 대신 걔는 LCD예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셔야죠, 그래도. 싸니까. 예.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요즘 추세가 또 OLED다 보니 돈을 좀 더 내고 OLED를 살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뭐 OLED 시장이다, LCD다, 뭐다 이것보단 전장 제품에 들어가는 패널 때문에 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계속 뭐 지금 디스플레이의 이제 신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전장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 그룹이 전장 관련돼서 뭐 계속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도 전장 관련된 사업이 계속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이제 PBV라는 이제 뭐 목적 지향 뭐 모빌리티 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차 안에서
창 하나를 다 쓰는 뭐 그런 스크린이 나올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OLED에 대한 수요가 뭐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POLED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 OLED가 이제 많이 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전장용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벤츠가 지금 앞에 뭐 전장을 30인치짜리를 쓴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된 이제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하는 게 요즘에 이제 XR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XR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OLED라고 하는 이제 OLED 도스가 이제 아마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뭐 신사업에 대한 이제 성장 기대감이 지금 뭐 최근에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런 이제 전장용이 얼마만큼 매출에서 차지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내에서 전장용이 어느 정도나 차지할까요? 요즘에 막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매출이. 10%. 네. 그러니까 안 되죠. 네. 지금 작년에 LG 엄청나게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7% 정도 됐고요. 뭐 재작년이 5%니까 아마 올해도 10%를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장용 관련된 부분이 수익이 뭐 좋아진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매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10% 미만의 차지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전장용으로 당장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전장용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뭐 안겨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전에는 뭐 IT 기기나 아니면 뭐 대형 TV,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뭐 그쪽에 이제 매출이 살아나야만 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 지금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딱 올해 들어서 주가의 분위기가 우상향으로 좀 돌아섰고요. 물론 이전 가격대에 비교하면 낮은 바닥권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내 묵은지 종목이다. 누가 LG 디스플레이 사냐? 과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디 손을 들어야 되는지 네. 궁금한데요. 일단 가격으로 보게 되면 18,0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2만 원도 못 미쳐서요? 네, 일단 그 정도부터 네. 이제 저항이 들어오는 자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의 전략은 일단 좀 줄여가는 단계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올레도스나 아니면 또 전장용 관련돼서 LG 디스플레이가 믿는 쪽이 POLED입니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다 뒤에 뭐가 붙죠? OLED. 예, 이쪽이 붙게 되면은 OLED 관련된 쪽에서 소재 쪽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거를 봐야지 디스플레이 완성된 메이커 쪽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이 확대가 되게 되면 그게 더 핵심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이상입니다. 아예 완성품을 파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이 OLED 소재를 판매하는 이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네.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임순재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뭐 그동안 딱 보면 17,000원에서 18,000원대 되면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그 언저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다양한 뭐 다른 이제 전장용이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쪽 관심이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디스플레이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소재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뭐 LG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향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도 여전히 좀 관심을 뭐 QD OLED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쪽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 전장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YM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이게 그 EV 릴레이라는 그런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고전압 고전류를 이제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기를 그런 만드는 이제 회사입니다. 뭐 국내 3대 배터리 업체와 다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전장 쪽으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가 최근에 이제 고전압으로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0볼트나 이제 800볼트 관련된 이제 제품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뭐 EV 릴레이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고전압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재 위험성도 충전할 때 화재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장으로 LG 디스플레이를 보기보다는 아예 정말 전장 쪽에 몰두하고 있는 기업을 보자. 두 분은 다 대안주를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적자 전환 동시에 턴어라운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지난해 외형 성장 속 수익성이 좀 뒷걸음질 치며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어요. 이 괴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다 떠나서 동박 쪽이 유럽 공장에서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어제도 동박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받을까요? 네. 네. 동박 매출이 한 63%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예전에 룩셈부르크에 있는 회사 일렉포일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결국엔 기반이 유럽입니다. 2018년도에 유럽의 헝가리 공장 증설했고요. 게다가 북미 시장도 하겠다라는 쪽에서 모멘텀은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유럽 시장 특히 그동안 작년 동안 얼마나 전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생을 했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또 이를 재련해서 아변에서 이렇게 얇게 피는 상황은 전력 소모가 무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전력 비용을 감당하고 공장을 가동했다. 네. 실적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저희 집 전기세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요. 네네.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의 에너지단이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줄겠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현상. 근데 상당히 많이 반응하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예상하는 것 수준만큼 빠르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미에 진출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부각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올해는 덜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생각보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임순재 대표님은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익 개선 기대감을 지금 먼저 땡겨온 네.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매번 언급되는 그 쇼커버링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땡겨왔다고 보는 게 맞죠. 땡겨왔으니까,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 거의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던데 이제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제일 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실적 나빠진 게 전기료에 관련된 부분이 뭐 제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뭐 유럽의 에너지난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그런 이제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 가격도 조금 안정되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이제 동박에 대한 이제 생산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궤도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된 매출 부분도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그 디스플레이 관련 쪽 소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OLED에 이제 소재를 납품을 하는데 OLED의 시장이 만약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관련된 매출 성장세도 같이 조금 일어난다라고 보면 뭐 올해 뭐 작년보다는 실적은 좀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양극재, 음극재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잘 올라갔는데 맞아요. 기타 뭐 전해액, 분리막, 뭐 동박, 알루미늄박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극재, 음극재는 국내가 이제 3원계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국내에서 이제 대부분 그 소재를 이제 확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전액이나 분리막, 동박은 뭐 이런 3원계뿐만 아니라 LFP에도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뭐 국내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뭐 2차 전지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관련된 기업들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차원에서 조금씩은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씩은 더 주가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김민수 대표님하고 저희가 SKC 이야기하면서 네. 동박에 대한 의견 여쭤봤을 때 개인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낮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렇죠? 맞죠? 네. 하루 만에 반박. 아니에요. 예.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동박도 있고 전지박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여지는 있는데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굳이 내가 여기서 계속 발목을 잡아 두는 되는 건지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헝가리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네.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의 측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저항선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저항선을 쉽게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걸 한번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앞서 LG 디스플레이와 좀 비슷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좀 만나보시죠. 오늘 가장 뜨거운 섹터죠. 역시 해답은 중국입니까? 시크릿컬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유화, 기계, 철강 뭐 이러한 경기를 타는 시크릿컬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는데요. 특히 기계, 철강에 이어서 오늘은 화학이 뜨겁네요.
기계가 건설 기계겠죠. 네. 이런 쪽에서 철강,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핵심이겠죠. 화학으로요. 화학, 가구, 그 다음은 또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가? 조선, 해운, 해운. 또 그냥 단순 기계가 있습니다. 이쪽까지도 확 가는 이 시클리컬 업종의 수단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아마 보시게 되면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거 한번 사봐야지. 그러면서 딱 재무제표를 보는데 실적 하반기에 작년에 엉망이었었죠. 근데 사야 돼? 근데 주가는 계속 갑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나 싶긴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 섹터는 안 좋을 때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만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주가는 피크아웃 하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좋다고 그럴 때 지금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개선이 돼야 되겠죠.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P와 Q를 봤을 때 P는 이제 유가가 더 이상 이제 약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래도 올라온 수준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스프레드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들. 게다가 또 Q라고 하는 쪽은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때 무지 많이 하락했다가 네.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다라는 쪽에서 주가의 움직임들을 체크하는 게 이 경기 민감주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와 관련해서는 막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고가권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찮고 네. 판매랑 Q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시크리컬에 대한 매력도가 최근에 높아진 게 아니었느냐.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기계 철강이 뜨거운데 양회라는 그 이벤트, 그 시기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어차피 지금 다 양회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행정부죠. 국무원이 그때 이제 총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다 글로벌 뭐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나 뭐 국내 회사든지 다 이런 양회 이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뭐 리포트들을 나오고 있고요. 뭐 관련돼서 투자 전략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때 만약 양회에서 가장 중요시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될 게 부동산을 과연 부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이제 주택 시장이 뭐 일단 뭐 상당히 나빠지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에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부동산이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계 기업들이 계속 또 연명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경제 내에 상당히 체질 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다고 또 이걸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또 개인 소비들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부양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뭐 양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또 경기 부양에 관련된 종목마다 아마 순환매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또 시크리컬 관련주들을 하나씩 관심 종목 안에 넣어볼까 하고 봤더니 분야가 너무 방대해요. 이거 철강에서도 하나 넣어야 되죠. 건설기계 하나 넣어야 되죠. 저는 조선보다는 해운 쪽 보고 있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데 좀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공략해야 되는 종목을? 압축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그렇죠. 경기 민감주입니다. 절반은요. 네. 그럼 코덱스 200을 사시는 것도 좋겠지만,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게 되면 이게 안 가면 화학업종이 못 가는 거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미터로 보셔야 될 개인적으로는 대한유화가 더 롯데케미칼은 증자 이슈도 있고 약간 조금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 대부분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2차 전지 산업 이끌어갑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분리막 원재료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는 쪽인데 많이 올랐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러면 조금 덜 오른 종목 쪽에서 찾아보게 되면 송원산업이 눈에 띕니다. 네. 이 회사도 산업방지제 글로벌 점유율 20%대 2위 하는 회사인데 비슷하게 똑같이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와 스프레드 변화되는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뒤따라서
화학 업종을 못 가는 회사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반도체 재료 쪽에 대한 변화도 실적을 작년에 레벨업을 시켰죠. 이것까지 보게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다음 섹터는 기계다라고 기계. 하게 되면 기계 관련된 쪽에서 강자가 YG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엔드밀이라고 하는 그 우리 드릴 말고 엔드밀은 약간 좀 가공하는 쪽이죠. 이쪽에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 쪽에서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 확산이 나왔을 때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꼽아주시겠는지요? 네, 뭐 해오는 일단 그 선박에 대한 이제 운임을 좀 더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이제 건설기계 쪽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DY 파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건설기계용 이제 유압 이제 실린더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일단 건설기계가 뭐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매출의 추이가 달라질 텐데요. 지금 뭐 중국이나 인도에 지금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해당 지역이 뭐 올해 이제 뭐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DY 파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리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